자, 일단 이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로 결선투표 그때 선출이 됐어요. 결론은 정점식. 자, 이 의미, 정점식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의미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다 이제 예상이 됐던 부분, 그렇습니다. 이어서 이제 예상대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 나왔던 이제 인물들이 다 공통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장동영 원내대표 이제 사퇴해야 된다. 네. 물론 시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당의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흐름들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 어쨌든 이제 기존의 그 당권파 주류와의 이제 안정성들을 가장 가져갈 수 있는 뭐 의원이라고 해서 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의미를 부여하자면은 뭐랄까요, 이제 약간 뭐 변화라고 하긴 좀 변화라고 얘기할 수는 그렇죠. 없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해서, 지금 뭐 이 상황을 가지고 당장 국민의힘이 어떤 이제 기존과 노선이 급격하게 변화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그래서 이제 그냥 기존의 이제 안정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의미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서울시장 선거 승리가 네. 결국 국민의힘의 변화의 동력을 가져가 버렸구나라는 생각이, 그게 1대1로 연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장동혁 대표 물러나기가 쉽지 않겠다. 그리고 정영식 원내대표가 되는 거는 세 명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론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만 소리 없이 조용히 물러나야 된다라는 게 정점식 의원. 이게 아무리 지금 힘없고 후보들이 반기지 않았던 대표였지만, 집권 그러니까 야당 제1야당의 대표가 소리 없이 물러나기는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선거 끝나고. 그 말은 여지를 두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가 오세훈 시장은 당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인물의 플러스 요인으로 이겼다라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과 무관하게 어찌됐든 간에 지방선거의 책임은 당 지도부가 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승리의 과실도 당 지도부가 사실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물러나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고, 의원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푸시하기에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되는구나. 결국 장기간 봤을 경우에 대한민국 보수 세력에 대단히 좀 불행한 선택지들이 계속해서 좀 놓여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표현을 그렇게 했더군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났다. 좀 평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뭐 저도 두 분하고 생각이 비슷해요. 이게 김도읍 의원이 되면 좀 더 변화, 의지를 드러내는 건데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렵겠다 싶고요. 또 장동혁 대표로서는 어쨌든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조용히 사퇴시키겠다. 그게 형용 모순이거든요. 조용히 임기 다 되면 사퇴하게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불가산 아이스. 앞으로 1년 뒤에 사퇴하는 것도 사퇴인가요? 그래서 한동훈 이제 당선자시죠. 이제 의원이죠. 의원입니다. 의원. 한동훈 의원의 복당은 그냥 간단치 않은 과제가 되겠구나. 예, 오래 걸릴 거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본인도 뭐 의지를 무리 안 하겠지만 서두른 것 같지 않습니다. 않지만 내부의 분위기도 이제 막아설 그 태세가 또 갖추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은 그런데 듭니다. 객관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끝까지 1년 뒤까지 그냥 그렇죠. 그렇게 보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당원들은 이제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어쨌든 이제 본인들이 뭐 강경 당원들이 대부분이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어쨌든 뭐 이렇게 쭉 뭐 한동훈 의원에 대한 이제 비토 정서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또 장동혁 대표의 추구하는 가치 노선에 공감한다 하더라도 당원들은 당이 망가져서 몰락하는 것을 또 용인하면서까지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당원들은 큰 선거를 이제 앞두고 특히 그러면은 당원들은 1차적으로는 당이 살아나는 걸 원하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가치 노선에 맞는 이제 인물, 요것이 이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당이 몰락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앞으로 이제 이어지는 걸 보게 되면 밖에서 이제 외부 스피커에 한동훈 의원들이 얘기하고 하면 당에 대한 지지는 어떤 조사들에서는 높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시 또 형편없게 나오는 국면이 있게 되고, 그러면 당의 의원들이나 이렇게 요구할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물러나라고. 그러면은 사람인 이상 이제 이렇게 어느 날 신임을 묻겠습니다. 당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보여요. 믿고. 하지만 당원들이
다른 결정을 내릴 거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제 저는 바뀌는 국면이 네. 그렇게 이제 내년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그 전에 생각됩니다. 얘기가 그러니까 리더십을 검증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정치에서 가장 첨예한 계기가 전국 선거인데 선거죠. 그렇습니다. 내년 선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어찌됐든 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 규정대로 하더라도 사실은 핵심은 서울하고 부산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서울을 이기면 어쨌든 그냥 수성이 돼버리는 상황이기 그렇습니다. 이긴 때문에 거죠, 뭐.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까지 선거 초반에 미국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에 내부에서 어떤 이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라는 정도의 대규모 선거 그런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몰아낼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은 지금도 버텼는데 스스로 물러날 수 있는 계기가 있을까?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이게 간단치 않겠다. 바람직하고는 관계없고요. 네. 우리나라 정치의 이제 일종의 새옹지마. 그래서 꼭 뭐 나쁜 게 나쁜 거는 아니다. 최근에 정당 지지도 보면은 막 거의 붙었거나 막 역전되는 것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한 장동혁 대표는 그냥 지지도도 올라갔는데 근데 그렇게 장동혁 체제가 계속되는 게 민주당에는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혁 대표 입장에서도 이제 한 두 달은 또 민주당이 정치의 중심에서는 전당대회 시기가 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혁 대표는 지금 그냥 맷집 좋게 잘 버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를 또 살려주는 게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G7 벨기에 가 계신데 X에다 글을 올렸어요. KSOI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해가지고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냉정한 국민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더 넓게 벌리고 더 많이 포용하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더를 5번이나 하셨네요. 그러면 이제 KSOI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는데 9.4%포인트 하락했나요? 예. 자, 아무튼 이 좀 소개해 주시기 전에 일단 수치 소개를 좀 해 주시고요. 예. 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무선 100% 자동 응답 예. 방식이고요.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응답률은 5.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부탁합니다. 6월 8, 9일 이틀 동안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 정기조사를 발표를 했었는데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가 50.4%, 9.4% 지난 저희는 2주 간격으로 합니다. 9.4%포인트 하락해서 50.4%, 부정평가는 10.5% 상승한 45.7%고요. 저희 정기조사 이래 긍부정평가가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간 게 사실은 처음입니다. 예, 그 정도. 근데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뭐 모두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선거의 여파가 이 정도로 가는구나.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결과를 이렇게 좀 보고 있구나라는 뜻이 좀 어느 정도 좀 반영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도 더불어민주당은 4.7% 하락한 38.6, 국민의힘은 6.5%포인트 상승한 38.1. 거의 붙었네요. 예. 거의 붙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0.5%라도 앞서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차범위 안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나왔고요. 대통령에서 저희 조사 관련된 기사를 인용해 주셔서 저희는 참 좋은데 이 조사를 담당했던 연구원이 좋아해도 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을 정도로. 근데 지방선거의 여파가 결국은 이렇게 당이나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은 비슷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의 의미에 따라서 이후에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평가가 이제 연동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ARS 방식이거든요. 네. 상당히 이제 양쪽에 민감도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이번 선거 결과는 국민의힘이 할 만큼 했구나, 성과가. 또, 민주당이, 이제 이거 좀 잘 못했구나라고 이제 인식하는 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 지지율 등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민감도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저는 이제 보여지긴 하고, 네. 다만 이제 약간 정치적 관심도가 좀 더 낮은 이제 중도층들도 좀 충분하게 표집되는 사람 면접원 방식인 조사의 경우에는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가 이거보다는 이제 높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래도 50% 중반대 이상은 나올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과 한 10%포인트는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민감도가 있는 분들이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 흐름은 이제 비슷한 측면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근데 또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을 추동한다고 또 하듯이, 그렇습니다. 이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포함되고자 하는 미묘한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못한다고 얘기하니까 나도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 아니면 이제 창피해가지고 국민의힘 지지한다고 얘기 못했는데 이제 민주당과 비슷한 수준인데 나도 얘기해야지. 이런 것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되긴 합니다. 아무튼 이게 자연스럽게 네. 지금부터 한 8월 17일 민주당 전국 당원대회 날짜 잡혔죠. 그게 대체 휴일이더라고요. 월요일인데, 그러니까 공휴일입니다. 어쨌든 그때 전국 당원대회를 하는데, 지금 이게 선거 이후에 여러 가지 수치도 안 좋고 한데, 민주당 의원들이나 지지층한테 물어보면 뭐 선거는 벌써 많이 잊어버리고 8월 17일에 다들 관심이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분들 이러셔도 되나 제가 좀 걱정스럽긴 한데,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이 출국하면서 정청래 대표하고 이 당에 계신 분들 오지 마라. 그리고 출국하면서 대표가 안 간 거는 처음이라고 그러고요. 또 국무총리는 대개 그 귀국할 때 그동안 국정 잘 챙겼습니다 보고하러 갔는데, 이번에는 출국할 때 김민석 총리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는 싫다, 내가 대표 안 했으면 좋겠다, 김민석 총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거의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이 당 대표 선출에 이런 식으로 좀 과도하게 개입해도 되냐, 이런 이제 뭐 이런 비판 여론도 있고 그래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선거는 그 구도나 근간이 사실은 대통령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까지 포함이 돼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정당의 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결과가,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서울을 놓친 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재보궐선거에 있어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또 내부적인 분란들이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당 지도부가 순방이나 이런 데 뭐 이게 출국하는데 나타나지 않도록 양자가 합의한 거는 저는 뭐 정치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의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총리로서 대통령의 마지막 순방인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뭐 그런 차원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고, 냉정히 말하면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 대표가 누가 되든 여전히 50% 이상의, 아까 말씀하셨던 전화 면접이나 이런 데 보면은 60%에 육박하는, 그리고 정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것에 비해서는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그러니까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라는 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잠시 주춤했지만 역시 이재명 정부가 일을 잘한다라는 걸 실력으로 보여준다라면 치고 나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정당 내 전당대회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더 이상 뭐 당무에 관여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필요도 별로 없고 그럴 생각도 별로 없으실 거라고 안 할 걸로 보세요. 생각합니다. 저는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안 할 분위기를 봐서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 제가 보니까 여당 당원들은요,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정권을 성공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네. 그러면서 또 하고자 하는 이제 개혁들을 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요 현상이 문재인 정부 때 제가 이제 발견했어요. 아주 특이한 현상이었어요. 왜 개혁이 지지부진하냐. 네. 이러면서 이제 중반 되면서 그 기류가 이른바 이제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지사 지지하는 흐름들로 가더라고요. 나눠지는 게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여권층 지지층들한테 있다고 봐요. 진보 성향의 여권 지지층한테.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한 중반대 가서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때는 지금 이제 1년 차예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그 당원이나 적극 지지자들이 많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마도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판단했으리라고 보여져요. 이게 그래서 아직 논의는 많지만 이제 당원들이나 적극 지지자들의 두 가지 생각 중에서 정부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것에 공감할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갖고 굉장히 이제 저는 세게 이제 현 지도부에 대해서 비토 의견을 당원들한테 전달한 거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기자회견 때 보면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렇게 역할을 바꿔야 된다. 이게 뭐냐면 기정사실화 역할을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두기로 했다면 상관없는데 역할을 바꾼다는 거는 여기를 그만두고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정사실화를 해버린 것이니까 그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당원들한테 나의 국정 운영을 도와주는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된다는 하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전달해야겠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요 며칠 사이에 굉장히 강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하게 이제 한 것으로 보여서 정청래 대표로서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불출마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렇게까지 되는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는 또 개인 정치인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불출마한다는 것은 또 개인의 정치적인 뭐 생명 차원에서는 사실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또 출마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또 놓인 게 된 것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청래 대표? 지금 입장에서는 출마를 안 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뭐 정청래 대표를 뭐 옹호한다 이런 것보다 그거는 저는 선거가 딱 끝났을 때 서울시장이 졌다라고 딱 결정이 났을 때 이 선거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 스탠스가 정청래 대표하고 저는 일치했었어요. 나오는 거예요. 12개를 이겼다 해서 자위적인 측면에서 승리를 선언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분명히 작동을 해서 전국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이겼기 때문에 이걸 승리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대통령 스스로 이걸 승리라고 규정하는 것과 당이 이걸 승리라고 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격려, 지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사실은 저는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와 더해서 서울 져서 너무 아프고 대구 이런 데에 대해서 잘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당이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 거냐라고 이원화시키지 않았을 경우에 실제로 국민들의 뜻이 저는 그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음 날 그다음에 선거 결과에 대한 정청래 대표의 규정은 저는 별로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 자체로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닐 만큼 전당대회로 깊이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김민석 총리가 총리를 사임하고 당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역할에 열심히 하세요라는 덕담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야 당대표로 찍었네라고까지 이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는 이미 전당대회를 위한 해석 투쟁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힘의 관계로 어떤 해석이 맞는지를 관철시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선을 해요. 선을 합니다. 장면들이. 그러니까요. 저도 그런 같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둘이죠. 근데 큰 박지원 의원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 대표 선출에 개입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정청래 대표가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아하니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또 정청래 대표 평생 살아온 우리가 인생 역정을 잘 아는데 이분이 뭐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의 잡초 같은 근성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8월 17일 결과가 개인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묘한 게요. 어쨌든 정청래 대표는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작년에 굉장히 많이 받았고, 민주당 의원들 중에 뭐 거의 상당수 대부분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했는데도 결과는 거꾸로 정청래 대표가 그때 압승을 했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권자들은 당원들입니다. 근데 이런 지형에서 과연 8월 17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누가 될까요, 대표?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하니 쇼핑몰에서 기능성 냉감 원단을 사용한 하이브리드형 루나쿨 냉감입을 준비했습니다. 에어컨의 냉방병은 막고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해지는 청량감 동시에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마켓하니는 루나쿨 본사와 직계약으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압도적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렵네요. 근데 저는 그거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유사하게 이 예측들이 틀린 데가 전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조사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 평론가 분들도 전북에서 정치인의 반청 정서 때문에 김관영 후보 될 것 같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막판까지 간다 했었는데 거의 10% 차이 정도가 났었거든요. 물론 네. 10%가 크냐? 무소속이 10%까지 전북에서 안방에서. 근데 이 무소속이 외국 달에서 날아온 무소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지사로서 활동을 이 당에 민주당의 지사로서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영향력을 가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당원들이나 지지자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당원들의 그 규모가 워낙 큰 곳이니까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을 당원들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니까 정청래 대표도 실제로 바닥의 지지세가 간단치 않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윤희용 대표님 말씀처럼 더 서늘해요. 근데 어쨌든 너무 박빙이 될 거예요. 8월 17일 그래도 굳이 얘기한다면 정청래 대표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기는 편 우리 편. 저는 뭐 어디가 될지는 좀 뭐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선거 구도가 친청이냐 친명이냐, 친청이냐 또는 유명이냐의 이 구도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이 권리당원 등이 선택을 하느냐의 프레임으로 전개된다면 정청래 대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뭐 경기도지사 경선 등에서 봤을 때 이 당원들이, 권리당원들이 이른바 친명, 누명의 인물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부분이 폭발적이지 않다는 것들이 확인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양자 중에 택일 한다. 그리고 이제 이쪽을 하게 되면 뭐 가령 이제 예전에 낙검수나 이런 부분에서 당원들이 끈끈하게 맺어져 온 부분들이 있어서 정체성 같은 부분이어서 이것을 버리고 이렇게 선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양자택일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만약에 이제 친명이나 유명에서 이번 전당대회를 뽑는 지도부는 우리가 이제 이 세력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재명 정부를 지원하는 어떤 뭐 지원본부를 뽑는 거야. 손발이 맞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가 제일 중요한 선택 기준이야라고 하는 프레임이 당원들한테 전달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이 친명의 타이틀로 나오는 후보가 이제 유리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 프레임 싸움이 굉장히 강하게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있지 않을까. 거기서 선점하는 쪽, 어쨌든 이제, 그래서 핵심은 그 친명 타이틀로 나오는 인물이 이 당원들한테의 전당대회에 당대표 뽑는 선택 기준을 이쪽이냐 저쪽이냐가 아니라 어쨌든 이제 대통령과 손발이 안 맞는 게 될 경우에는 당이 파괴될 수도 있고 뭐 망가질 수 있다, 몰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들을 불러일으키면서 손발이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중요하다는 걸 기준으로 바꾸느냐 마느냐, 해내느냐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요것이 핵심 아닐까 생각됩니다. 뭐 정청래 대표가 뭐 반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구도가 그렇게 간단하게 잡힐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어떻게 보면 다음 총선을 치를 대표를 놓고 일종의 약간 권력투쟁 양상으로 치닫는 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그 국민이 어떻게 평가할지 걱정되는 대목이 있고요. 8월 17일까지 이 얘기 아마 여러 차례 우리가 공동고쳐해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대표 후보 다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출마는 다수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부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네. 좀 다른 의제들이나 다른 담론들이 자꾸 침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당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 논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출마를 저울질 하시는 많은 후보님들이 결단을 다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군님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으신 것 같아요. 객관적인 여론조사 전문가. 우리 성장님께서 이제 많이 몇 번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루트가 굉장히 확고해진 거예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황금 반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사실은 뭐 목숨 걸고 이제 그 꿈이 있는 분들은 이번에 달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좀 길게 했네요.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